안녕하세요. 오늘 인간의 뇌를 추론의 방식으로 분석하여 조현병을 강의하고자 하는 강사 소윤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뇌를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을까요? 10% 아니면 100%? 20세기는 10%를 이야기하였으나 21세기는 100%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를 100% 탐구하지 못한 신비의 영역 속에서 인간의 뇌는 100%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학계는 내놓고 있어요. 인간의 뇌를 100% 탐구하지는 못하였지만 뇌의 모든 신경세포가 원활하거나 또는 미세하게 100%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학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계는 10%의 영역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있어요. 90%의 활동은 감지할지라도 전문적인 진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지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뇌는 원활하게 사용할수록 신경세포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뇌의 사용량은 높아지겠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원인도 뇌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와 도전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렵과 농경의 도구를 생각하고 사용하면서 미세하게 사용하던 뇌의 영역이 원활하게 변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10%의 활발한 신경세포의 근원은 석기시대의 인류가 지니었던 미세한 90%의 영역으로 출발하였다면 강사의 상상력일까요? 물론 석기시대의 인류가 지니었던 10%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석기시대의 전 인류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들의 신경세포는 10%보다는 90%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의 지식과 정보의 홍수와는 다르게 전무한 상황이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 또는 90%의 인간의 뇌를 분류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의학이 정복하지 못하였고 의학기술은 10%에 머물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의 뇌를 완전히 탐구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체의 주요 장기의 영역보다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만큼 뇌의 영역은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뇌를 소우주로 불리어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지구 밖에 있는 우주를 쉽게 여행하는 인류가 아직 없듯이 소우주라고 불리어지는 인간의 뇌를 쉽게 탐구하는 인류도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의학계가 주장하는 10%는 뇌의 구조와 위치로 연관되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활동을 연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신경, 운동신경 등 다양한 작동 속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정복하지는 못하였지만 뇌의 주요 부분이 작동되는 영역으로 퍼센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뇌 구조 속에서 감각신경을 100% 활발하게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10%는 활발하게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수천만 년의 세월 속에서 인류는 10%의 영역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천만 년의 오랜 과거는 실질적으로 5%였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인류도 15%를 넘어서는 상황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 인류가 15%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 인류가 15%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석기 시대의 전 인류가 5%에서 수렵과 농경의 도구의 사용으로 석기 시대의 뇌의 한계성은 모두 넘어설 수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학습과 반복의 삶 속에서 뇌의 활용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상대성 이론을 학습과 반복의 삶 속에서 전 인류가 아인슈타인처럼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15%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인류의 대부분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렵죠. 오늘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15% 내외에 있습니다. 두뇌의 발달은 전전두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0세부터 21세까지 성숙하게 됩니다. 18세부터 21세까지 인간의 전전두엽은 성숙되는 시기입니다. 전전두엽의 성숙은 두뇌 발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뇌의 발달이 모두 종결된다는 성숙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자리 잡는 성숙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인간의 필수적인 역할과 함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은 그 전두엽의 앞부분에 있죠. 아인슈타인의 전전두엽에 신경세포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죽고 난 이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전두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조현병도 전전두엽과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상황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참선과 기도의 몰입과 그리고 고통과 분노의 산만이 존재합니다. 참선과 기도는 무아지경으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가 증가하지만 고통과 분노의 피눈물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가 감소하게 되죠. 몰입의 전전두엽은 보호받더라도 산만의 전전두엽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몰입의 전전두엽은 피해라는 상황이 전혀 언급될 수 없고 산만의 전전두엽은 피해라는 상황이 많이 존재합니다. 양면의 상황에서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신경세포의 속내는 전혀 다르죠. 피눈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전전두엽의 모습은 신경세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조현병의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팽팽하던 줄이 느슨해지면 뇌신경은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의 뇌신경의 줄이 고통과 분노로 느슨해지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조현병은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죠. 환청, 환촉, 환시, 환우, 환미 등이 있습니다. 환촉은 실제로는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도 물체가 피부에 닿았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도 물체가 피부에 닿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반응이 왜 이렇게 숙연합니까?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 표정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반응이 없더라도 강사는 달려보겠습니다. 환촉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촉은 존재합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초능력자라는 기인을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강사 말고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출연자들이 서로 짜고서 자극을 받는다고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들 중에서는 서로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느낀다는 표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충격과 소름 끼치는 감정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쇼였을 뿐인데 제가 지나친 상상일까요?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범람으로 환청과 환촉을 경험할 기회가 잦아졌습니다.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사회와 세상 사회의 상황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강사가 이상하다고요? 유튜브에서 잘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생계를 위해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부와 3부의 강의에서 말 못한 상황들을 언급하기로 하고 몰입과 산만의 전전두엽에 관하여 덧붙이겠습니다. 전전두엽의 성장은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혼자서 사색하고 공상을 하면서 공부에 몰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전두엽은 자신만의 환경 속에서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참선과 기도의 환경처럼은 될 수 없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전전두엽에 자신만의 공간이 피해를 당한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20세기에서 보호받았던 기성세대의 전전두엽과는 전혀 다르게 21세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대의 전전두엽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21세기의 전전두엽은 신세대만의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의 위기 상황도 되죠. 전전두엽의 위기 상황은 나이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의 전전두엽의 성장은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과 치매의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하는 원인으로 조현병과 치매를 유발합니다. 조현병의 산만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전전두엽은 건강한 상태였더라도 그 후로 잦아지는 상황과 사회적인 방임으로 인하여 신경세포의 줄은 느슨해져서 건강은 악화됩니다.
타인에 의한 조현병의 발단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신경세포가 느슨해지고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조현병의 증상을 달고 살게 되죠. 의학계의 치료는 조현병의 완치로 이어질 수 없지만 느슨해진 신경세포의 줄을 팽팽하게 치료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신경세포를 치료하면서 삶의 의지를 회복시키는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죠. 타인의 가해로 인한 조현병을 어떻게 의학계의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타인이 가해를 처벌하는 것으로 조현병을 치료하면 치료하겠죠. 조현병의 완치는 처벌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